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분들 진술이 일관돼서 치매 의심 증상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의사의 말에 윤건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77살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멀쩡한데요. 검사 받아보시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딸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일관된 건 조작이죠. 은지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며느리 하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치매라고 우기면 된다니까. 땅만 넘기면 요양원 보내자. 진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멍했고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평생 자연을 연구한 생태학자 아버지가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서울에서 딸이 아버지를 위해 달려올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윤건호입니다. 77살이에요. 평생 제주에서 살았습니다. 자연 생태학자였어요. 오름을 연구했죠. 제주 500여 개 오름을 거의 다 다녔어요. 40년 넘게요. 논문도 썼고 책도 냈어요. 제주 생태계 보전에 기여했다고 상도 받았죠. 아내는 12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어요. 자식은 아들 하나예요. 윤태석. 45살이죠. 서울에서 회사 다녀요. 중견기업 부장이에요. 며느리는 서하영. 43이에요. 전업주부예요. 손녀는 윤아린. 17살이에요. 고등학생이죠. 2년 전 태석이가 제주로 내려왔어요. 아버지 서울 살기 힘들어요. 제주로 내려와서 살면 안 될까요? 그래. 오너라. 저는 반가웠어요. 외롭게 살았거든요. 태석 네 가족이 제주로 왔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손녀 아린이도 귀엽고 며느리 하영도 괜찮아 보였어요. 우린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제 집은 제주시 외곽에 있었어요. 작은 단독주택이었죠.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었어요. 저는 매일 오름에 갔어요. 산책 삼아요. 태석은 제주 회사로 이직했어요. 월급은 줄었지만 만족했어요. 하영은 집안일을 했어요. 요리도 잘했어요. 아리는 제주 고등학교로 전학했어요.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어요. 하영이 자꾸 제 땅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님, 이 땅 명의가 아버님이시죠? 그렇지. 크기가 얼마나 돼요? 한 500평 정도. 와, 크네요. 여기 땅값 비싸지 않아요? 요즘 많이 올랐지. 얼마나요? 평당 200만 원 정도. 그럼 10억이네요. 하영은 눈이 커졌어요. 저는 불편했어요. 며칠 후 또 물었어요. 아버님 혹시 땅 명의 이전 생각 없으세요? 왜?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직 괜찮아. 그래도 미리 하시는 게. 하영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하영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안 좋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방에 있었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영과 아린이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을 살짝 열었어요. 엄마, 외할머니 땅은 언제 가져올 거야? 아린의 목소리였어요. 그 전에 할아버지부터 요양원 보내야지. 하영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왜요? 그분 치매 오기 직전이잖아. 요양원 보내고 땅 명에 바꿔야지. 할아버지 치매예요? 그런 것 같아.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 그래도 요양원은 좀. 아리나, 우리도 살아야지. 할아버지 땅 팔면 10억이야. 우리 서울 가서 집 살 수 있어. 저는 숨이 멎었어요. 요양원? 땅 명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치매라고.
요양원 보낸다고. 눈물이 났어요. 태석이네를 믿었는데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하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분 치매 오기 직전이잖아. 요양원 보내고 땅명에 바꿔야지.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오름을 연구했고 자연을 보호했어요. 가족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젠 짐이 됐나 봐요. 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나 어떡하지? 아내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아침 먹자. 하영이 말했어요. 응.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태석과 아린도 앉았어요. 아버지, 어제 잘 주무셨어요? 태석이 물었어요. 응, 잘 잤어.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하영이 반찬을 놓았어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고맙다. 저는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젯밤 들은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요양원 보내야지. 땅명에 바꿔야지.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아버지, 왜요?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많이 드셔야 하는데. 응, 알았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을 봤어요. 오름이 보였어요. 저는 오름을 사랑했어요. 평생을 바쳤어요. 하지만 이젠 그것도 빼앗길 것 같았어요. 땅을 빼앗으려 하는구나. 슬펐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정말 요양원 보낼까? 불안이 커졌어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77살 노인이 보였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 백발. 나 정말 치매인가? 요즘 가끔 깜빡할 때가 있었어요. 리모컨 위치를 잊거나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모를 때. 하지만 치매는 아니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였어요. 나 치매 아닌데. 억울했어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어떡하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밖에서 하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산책 안 가세요? 아니, 오늘은 집에 있을게. 그러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오름이 여전히 보였어요.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과 두려움이 커졌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큰 문제가 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뭔가 해야 해. 내 자신을 지켜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밤이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잠들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였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아침 식사 중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산책 가세요? 태석이 물었어요. 응, 갈까봐. 어디로요? 새별오름. 새별오름이요? 어제도 거기 가셨잖아요. 어제? 저는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 어제는 다랑 쉬오름 갔는데. 아니에요. 새별오름 가셨어요. 태석이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정말? 어제 새별오름 갔었나? 기억이 애매했어요. 아, 그랬나? 내가 헷갈렸나 봐. 아버지, 요즘 자주 깜빡하시네요. 하영이 거들었어요. 그래? 네. 어제도 안경 찾는다고 한참 찾으셨잖아요. 아, 맞다. 그리고 그저께는 약 드시는 거 잊으셨고요. 저는 불편했어요.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근데 요즘 좀 심하신 것 같아요. 하영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저는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내가 정말 깜빡거리는 게 심한가? 오후 저는 마을 슈퍼에 갔어요. 건호 씨, 안녕하세요. 슈퍼 주인 김 씨가 반겼어요. 안녕하세요. 며느님 오셨더라고요. 어제. 그래요? 네. 걱정이 많으시던데요. 무슨 걱정이요? 시아버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저는 놀랐어요. 건강이요? 난 멀쩡한데. 아, 그러세요? 며느님이 그러시던데 가스불 켜놓고 잊으셨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스불? 저는 황당했어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래요? 며느님이 그러시던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슈퍼를 나왔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잊었다고. 화가 났어요. 거짓말이잖아. 집으로 돌아와 하영을 찾았어요. 하영아, 슈퍼 김 씨한테 뭐라고 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가스불 켜놓고 잊었다고 했다며? 하영은 잠시 당황했어요. 아, 그건 그냥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난 그런 적 없잖아. 아버님 혹시 잊으신 거 아닐까요? 잊었다고. 난 분명히 안 그랬어. 아버님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안 한 일을 했다고 하면 어떡해. 태석이 나왔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태석아, 내 와이프가 이웃들한테 내가 가스불 켜놓고 잊었다고 말하고 다녔어. 아버지 혹시 정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아버지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깜빡하는 거랑 가스불 켜놓은 건 다르지.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추세요. 태석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태석이도 날 안 믿는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왜 이러는 거지? 억울했어요. 그날 저녁 아린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언제까지 우리랑 살아야 해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요. 할아버지 언제까지 같이 사냐고. 아린아, 무슨 소리야? 제 친구들 집은 다 혼자 사는데 우리만 할아버지랑 같이 살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창피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창피하다고. 네. 친구들이 너희 집 좁지 않아? 라고 해요. 아린아. 하영이 아린을 말렸어요. 아린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이잖아요. 아린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멍했어요. 창피하다고. 눈물이 났어요. 태석이 말했어요. 아버지, 아린이가 사춘기라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응. 하지만 상처받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건호 씨, 건강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며느님이 걱정 많이 하시던데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빛은 의심스러웠어요. 저 양반 치매인가 봐.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점점 고립됐어요. 이웃들도 거리를 뒀어요. 건호 씨, 혹시 병원 가보셨어요? 병원? 왜요? 그냥 건강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 멀쩡한데요. 그래도 나이도 있으시니까. 저는 화가 났어요. 전 멀쩡하다니까요. 사람들은 놀라서 물러났어요. 저 양반 화도 잘 내네.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어요. 화난 표정의 노인이 보였어요.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슬펐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하영의 거짓말이 마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봤어요. 태석도 날 안 믿었어요. 아리는 날 창피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계획된 거야.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 그래서 요양원 보내려는 계획. 그리고 땅을 빼앗으려는 계획.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여보, 나 어떡해? 아내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불안한 얼굴로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싸워야 해. 내 자신을 지켜야 해.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랐어요. 두려웠어요. 77살 노인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살아야 해. 내 땅을 지켜야 해.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결연함이 생겼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하영이 한 거짓말들, 마을 사람들의 반응들, 모두 적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일단 기록했어요.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 믿으며. 밤은 깊어갔어요.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틀 후 아침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하영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하영의 핸드폰이었어요.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저는 무심코 봤어요. 요양원 3군데 정리했어. 이번에 제대로 밀어붙여. 저는 얼어붙었어요. 요양원? 제대로 밀어붙여? 하영이 나왔어요. 아버님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영은 핸드폰을 집었어요.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저를 봤어요. 아버님 혹시? 응?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요양원 3군데 정리했다고. 정말 날 요양원 보낼 생각이구나. 그날 저녁 저는 방에 있었어요. 태석과 하영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문을 살짝 열었어요. 여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태석의 목소리였어요. 뭐가 너무해? 우리도 살아야지. 하영의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그럼 어떡하라고? 아버지 땅 9,000평. 우리가 지금 안 챙기면 나중엔 못 가져. 저는 숨이 멎었어요. 9,000평? 맞았어요. 제 땅은 9,000평이었어요. 집 주변 땅까지 포함하면요. 그래도 뭐? 치매 진단만 받으면 후견인 신청까지 일사천리야. 후견인? 응. 후견인 되면 아버지 재산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그때 땅 팔면 돼. 그건 불법 아니야? 불법 아니야. 합법이야. 치매 환자 보호하는 거니까. 태석은 침묵했어요. 여보, 우리 서울 가서 집 사야지. 아린이도 서울 대학 가야 하고. 알아. 근데 뭐? 아버지 평생 저 땅만 붙잡고 살았어. 우리한테 줄 생각도 안 하시잖아. 그건 아버지 땅인데. 우리도 가족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거야. 저는 문을 쾅 닫았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땅은 여보가 남긴 거였는데. 12년 전 아내가 죽기 직전이었어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여보, 내가 못다한 일이 있어. 뭔데? 저 땅 말이야. 내가 물려받은 거잖아. 응. 당신한테 줄게. 평생 오름 연구했으니까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 여보. 약속해. 함부로 팔지 마. 그건 우리 추억이 담긴 땅이야. 알았어. 약속할게.
아내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사흘 후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12년 동안 그 땅을 지켰어요. 오름을 산책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아내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젠 빼앗기는구나. 가슴이 무너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석을 불렀어요. 태석아, 얘기 좀 하자. 네, 아버지. 우린 마당에 앉았어요. 태석아, 솔직하게 말해봐. 뭘요? 너희 나 요양원 보낼 생각이지? 태석은 당황했어요. 아버지, 누가 그런 소리를. 어젯밤 대화 들었어. 태석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땅 얘기도 들었어. 9,000평 후견인 신청. 아버지, 그건. 태석아,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럼 왜 날 요양원 보내려 해? 태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힘들다고 아버지를 버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요양원 보내는 게. 아버지, 요양원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난 돌봄 필요 없어. 멀쩡하다고. 아버지,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그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치매 아니라고. 아버지. 태석아, 솔직히 말해봐. 땅 때문이지?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땅은 내 엄마가 남긴 거야. 함부로 팔지 말라고 했어. 아버지, 저도 알아요. 근데 저희도 살아야 해요. 살아야 한다고 아버지 땅 빼앗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태석아,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해? 태석은 침묵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알았어. 나 더 이상 할 말 없어. 아버지.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날 이렇게 보는구나. 눈물이 났어요. 그날 오후 하영이 병원 예약을 했어요. 아버님, 내일 병원 가요. 왜? 건강 검진하셔야죠. 난 멀쩡한데. 아버님, 그래도 검진은 받으셔야죠. 나이도 있으시고. 싫어. 아버님, 제발요. 저희도 걱정되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 아버님. 하영은 화를 냈어요. 아버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병원 한 번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싫으세요? 난 안 아프다고. 아버님, 치매 검사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치매 검사. 네. 요즘 깜빡하시는 게 심하시니까. 난 치매 아니야. 그럼 검사 받아서 증명하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검사를 받으면 치매로 진단받을 수도 있어. 아니, 조작할 수도 있어. 두려웠어요. 난 안 가. 아버님, 안 가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 강제로라도 모실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강제로? 네. 가족이 요청하면 가능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협박이잖아. 하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렸어요.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어떡하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병원 가면 치매로 진단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후견인 신청되고 땅 빼앗기고 요양원 보내질 거예요. 안 가면 강제로 끌려갈 거예요. 막다른 길이구나. 절망스러웠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오름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보였어요. 여보, 나 어떡해? 아내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어요. 무력했어요. 고립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싸워야 해. 끝까지. 눈빛이 달라졌어요.
절망 속에서도 작은 불씨가 생겼어요. 방법을 찾아야 해.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 펜을 들었어요. 뭔가 있을 거야. 날 지킬 방법이.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홀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산책을 나갔어요. 오름으로 갔어요. 새별 오름이었어요. 정상에 올라 제주 바다를 봤어요. 푸르고 아름다웠어요. 나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하영이 나갔어요. 아버님, 저 마트 갔다 올게요. 응. 태석도 회사에 갔고 아리는 학교에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영이 돌아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때 제 방문이 열렸어요. 하영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하영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발소리가 조용했어요. 뭔가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살짝 눈을 떴어요. 하영이 제 책상 서랍을 열고 있었어요. 일기장을 꺼냈어요. 내 일기장을. 저는 숨을 죽였어요. 하영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펜을 꺼냈어요.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 일기장에 뭘 쓰는 거야? 하영은 몇 페이지에 걸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일기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급히 서랍을 열었어요. 일기장을 꺼냈어요. 펼쳤어요. 하영이 적은 부분을 봤어요. 오늘 또 깜빡했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요즘 우울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기억이 자꾸 혼동된다. 어제 뭘 했는지 모르겠다. 제 필체를 흉내낸 글씨였어요.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증거를 만들고 있구나. 치매 증거를.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하영아. 하영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네, 아버님? 이거 봐. 저는 일기장을 펼쳐 보였어요. 이거 내가 쓴 거지. 하영은 당황했어요. 뭐요? 내 일기장에 이상한 글 쓴 거. 내가 봤어. 아버님, 무슨 소리세요? 시침이 떼지 마. 아까 내 방에서 뭐 했어? 저 방에 안 들어갔는데요. 거짓말. 내가 봤다고. 아버님, 진정하세요. 진정? 내 일기장에 거짓말 쓴 사람한테 어떻게 진정해? 하영은 차갑게 웃었어요. 아버님, 그거 아버님이 쓰신 거 아닌가요? 내가 쓴 게 아니라고. 그럼 누가 썼겠어요? 저희밖에 없잖아요. 내가 썼잖아. 내가 봤어. 아버님,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착각? 네.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때 태석이 퇴근했어요. 아버지, 왜 이래요? 태석아, 내 와이프가 내 일기장에 이상한 글 썼어. 일기장요? 태석은 일기장을 봤어요. 하영이 쓴 부분을 읽었어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필체인데요? 아니야. 내 와이프가 흉내낸 거야. 아버지, 왜 이러세요? 태석아, 날 안 믿어? 아버지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무너졌어요. 착각이라고? 내가 똑똑히 봤는데?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 못해. 내 와이프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잖아. 아버지. 태석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이잖아. 아버지, 병원 가요. 검사 받으세요. 난 안 가. 아버지, 내일 예약 잡았어요. 가셔야 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예약?
내 허락도 없이? 아버지 상태가 심각해요. 치료받으셔야 해요. 치료? 난 안 아프다고. 아버지, 제발 협조해 주세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힘이 빠졌어요. 내 아들이 날 이렇게 보는구나. 그날 저녁 저는 식사를 거부했어요. 아버님 드세요. 배 안 고파. 아버님 안 드시면 안 돼요. 혼자 있고 싶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응, 우리 할아버지 치매라서 요양원 갈 거야. 저는 얼어붙었어요. 응, 진짜야. 요즘 완전 이상하셔. 맞아. 우리도 힘들어. 곧 가실 거야. 그럼 우리 집 넓어지겠지? 저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손녀까지.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 울부짖었어요. 내가 이 가족을 어떻게 키웠는데. 태석이 어릴 때 생각났어요. 밤새 간호했던 날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 부업했던 날들. 결혼식 때 눈물 흘리며 축복했던 날. 아린이가 태어났을 때 기뻐했던 날. 모든 게 떠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된 77살 노인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분노로 가득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일어서야 해. 주먹을 쥐었어요. 싸울 거야. 끝까지.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어요. 증거를 모으자. 하영이 일기장에 쓴 것. 태석이 허락 없이 병원 예약한 것. 아린이 친구한테 한 말. 하나씩 적었어요. 그리고 대항할 방법을 찾자. 저는 평생 연구자였어요. 생태학자였어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이것도 문제야. 해결할 수 있어. 눈빛이 빛났어요. 결연함으로. 절대 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을지, 어떻게 싸울지, 하나씩. 그리고 다짐했어요. 내 땅을 지킬 거야. 여보와의 약속을.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싸울 거야. 아내에게 말했어요. 지켜봐줘.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과거가 떠올랐어요. 12년 전 아내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병원 병실이었어요.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쉬기 힘들어했어요. 여보, 우리 땅 말이야. 응. 나중에 꼭 아이들한테 반반 나눠줘요. 응? 태석이만 주지 말고 은지한테도. 알았어. 공평하게. 약속해. 약속할게. 아내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약속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태석이 제주로 내려온 후 은지와 연락이 뜸해졌어요. 은지는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어요. 바빴어요. 저도 태석 내 가족이랑 사는 게 정신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은지한테 연락해야겠어. 저는 일어났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편지함을 꺼냈어요. 10년 넘게 안 열었어요. 열었어요. 아내의 편지들이 있었어요. 하나씩 봤어요. 그중 메모 한 장이 있었어요. 아내 필체였어요. 이 사람만은 믿어도 돼요. 은지에게.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맞아. 은지를 믿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지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은지의 목소리였어요. 은지야, 아빠야. 아빠, 아빠. 응, 딸.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없어. 아빠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은지는 직감했어요. 아빠, 태석 오빠네 집에서 뭔 일 있었어요? 아니야. 아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은지야, 아빠 힘들어. 아빠. 은지야, 제주로 좀 와줄 수 있어? 네, 당장 갈게요. 고맙다, 딸.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은지가 온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희망이 보였어요. 여보, 은지한테 연락했어.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 말이 맞았어. 은지를 믿어야 했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이틀 후 은지가 제주에 왔어요. 저는 공항으로 나갔어요. 은지가 나왔어요. 아빠, 은지야. 우린 안 왔어요. 아빠 많이 수척하셨어요. 그래? 네. 무슨 일이에요? 집에 가서 얘기할게. 우린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은지가 물었어요. 오빠네는 어때요? 응, 좀 복잡해. 무슨 일인데요? 집에서 천천히 얘기할게. 은지는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딸. 집에 도착했어요. 태석과 하영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은지 누나? 오빠 오랜만이야. 왜 왔어? 아빠가 오라고 하셔서. 태석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은지와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하영의 거짓말, 요양원 계획, 땅 빼앗기 음모, 일기장 조작, 모두 말했어요. 은지는 얼굴이 굳었어요. 아빠 진짜예요? 응. 다 사실이야. 오빠가 정말 그랬어요? 응. 은지는 분노했어요. 아빠, 제가 해결할게요. 은지야.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저는 딸을 안았어요. 고맙다, 은지야. 아빠,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저는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싸울 수 있어. 은지가 있으니까. 다음 날 은지는 서울에서 친구를 데려왔어요. 변호사 박지원이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은지한테 상황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은지와 박 변호사는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 며느리가 또 뭔가 하면 녹음하세요. 녹음? 네. 이 녹음기 쓰세요. 은지는 작은 녹음기를 줬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알겠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세요. 응. 이틀 동안 은지는 증거를 모았어요. 하영이 이웃한테 한 거짓말 녹음했어요. 태석과 하영이 나누는 대화도 녹음했어요. 하영 핸드폰 메시지도 캡처했어요. 요양원 3군데 정리했어. 이번에 제대로 밀어붙여. 모두 증거가 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 태석이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병원 가요. 병원? 네. 예약했잖아요. 난 안 가. 아버지, 가셔야 해요. 하영이 거들었어요. 아버님 검사 받으셔야죠. 난 멀쩡하다고. 아버지, 제발 협조해 주세요. 태석은 단호했어요. 저는 은지를 봤어요. 은지가 눈짓했어요. 가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까지 병원으로 갔어요. 제주대학교 병원이었어요. 신경과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윤건호님? 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태석과 하영도 따라 들어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가족분들 진술이 일관돼서. 네. 저는 의아했어요. 치매 의심 증상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저 멀쩡한데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시니까 검사 받아보시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은지가 들어왔어요. 박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잠깐만요. 은지가 말했어요. 누구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저 환자 딸입니다. 아, 그러세요? 일관된 건 조작이죠. 뭐라고요? 은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하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치매라고 우기면 된다니까. 가스불 켜놓고 잊으셨다고 소문내면 돼. 태석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땅만 넘기면 요양원 보내자. 후견인 신청하면 끝이야. 진료실이 조용해졌어요. 의사는 녹음기를 봤어요. 태석은 얼어붙었어요. 하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하영이 말했어요. 은지가 말했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조작이에요. 조작이라니. 하영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요? 은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영의 문자 메시지 캡처를 보여줬어요. 요양원 3군데 정리했어. 이번에 제대로 밀어붙여. 의사는 화면을 봤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하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이 환자에 대한 진단은 중단해 주세요. 왜요? 가족의 진술이 조작됐습니다. 이 상태로 진단하면 의료 과실이 될 수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진단 중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지가 저를 봤어요. 아빠 가요. 응. 저는 일어났어요. 태석이 막아섰어요.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 저는 태석을 봤어요. 녹음 들었잖아. 그게 오해야? 아버지, 저는. 태석아, 나 이제 할 말 없어. 저는 태석을 지나쳐 나갔어요. 은지와 박 변호사가 따라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끝났구나.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자. 일단. 우린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오름이 보였어요. 지켰구나. 우리 땅을.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아린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린아. 할아버지, 저 죄송해요. 아린은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시켜서 그랬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저는 아린을 안았어요. 괜찮아. 아린이는 아직 어리니까. 할아버지. 앞으로 잘하자. 네, 할아버지. 1시간 후 태석과 하영이 돌아왔어요. 거실에 모였어요. 태석이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응. 제가 잘못했어요. 하영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영아, 왜 그랬어? 저도 욕심이 났어요. 서울 가서 집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 요양원 보내려 했어? 죄송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석아, 너희 서울 가. 네.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나가. 아버지. 이 집은 내 집이야. 나가라고. 태석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 일단 나가. 아버지. 태석아, 이건 내 마지막 결정이야. 태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태석 네 가족은 서울로 돌아갔어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은지가 며칠 더 있다 갔어요. 아빠 혼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 고맙다. 은지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름이 있었으니까요. 땅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오름이 평화롭게 보였어요. 여보, 지켰어. 우리 땅. 아내에게 말했어요. 약속 지켰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흘 후 박 변호사가 다시 제주로 왔어요. 아버님, 법적 조치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조치요? 후견 사기 시도, 재산 편취 시도, 명예훼손입니다. 그게 다 가능한가요? 네. 증거가 충분합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며느리분이 일기장 조작한 것, 이웃에게 거짓말 퍼뜨린 것, 모두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치매로 진단받게 해서 후견인 되려 한 것, 이건 후견 사기 시도예요. 처벌받나요? 네. 최소 벌금, 심하면 징역도 가능합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변호사님, 그래도 가족인데. 아버님,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아버님, 이건 아버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태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 저희를 고소하신 거예요? 응. 아버지 제발. 태석아, 넌 뭘 잘못했는지 알아?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아버지를 이용하려 했어요. 땅 때문에. 그게 다야? 그리고 아버지 존엄을 무시했어요. 그래. 그게 제일 큰 잘못이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태석은 울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태석아, 용서는 할 수 있어. 근데 법적 책임은 져야지. 아버지,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틀 후 태석이 제주로 내려왔어요. 혼자 왔어요. 아버지, 왔어? 네. 태석은 제 앞에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태석아, 일어나.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태석은 오열했어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었어요. 태석아. 저는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버리려 했어요. 저는 태석을 일으켰어요. 태석아, 알았어. 그만 울어. 아버지. 앉아. 태석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어요. 태석아, 솔직히 물어볼게. 네. 넌 정말 반성하는 거야? 네, 아버지.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그럼 뭘 할 거야? 아버지한테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그것만? 태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제가 뭘 해야 할까요? 하영이랑 관계 정리해. 네. 이혼해. 아버지. 태석아, 하영이가 주범이야. 널 부추긴 사람이 하영이지. 알아요. 근데 뭐야? 아직도 미련 있어? 태석은 침묵했어요. 태석아, 하영이는 널 이용한 거야. 땅 때문에. 알아요. 그럼 정리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린이 잘 키워.
네. 아린이는 아직 어리니까 용서해 줄게. 근데 잘 가르쳐야 해. 네, 아버지. 태석은 서울로 돌아갔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하영은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 재산 편취 시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태석은 공범으로 벌금 300만 원. 뉴스에도 나왔어요. 제주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 사건. 재산 편취 목적으로 일기장 조작, 거짓 소문 유포. 마을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건호 씨,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며느리가 거짓말한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사람들은 미안해했어요. 저는 용서했어요. 2달 후 태석이 다시 제주로 왔어요. 아린과 함께였어요. 아버지, 하영이랑 이혼했어요. 그래? 네. 아린이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잘했어. 아린이 제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아린아. 제가 할아버지한테 너무 심한 말 했어요. 아린은 울었어요. 할아버지 치매라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괜찮아, 아린아. 할아버지. 저는 아린을 안았어요. 아린아, 사과는 받아줄게. 할아버지. 그러나 잊지 마라. 네. 사람의 가치는 약자를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단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약해 보였을 때 넌 날 무시했어. 그게 잘못이야. 죄송해요. 앞으로는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알았지? 네, 할아버지. 명심할게요. 저는 아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착한 아이야. 태석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서울 가겠습니다. 그래. 아린이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 잘 키워. 아버지, 자주 올게요. 응. 태석과 아린은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평화로웠어요. 저는 마당에 나갔어요. 오름이 보였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여보, 끝났어.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땅 지켰어. 우리 존엄도 지켰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자유야. 저는 오름으로 걸어갔어요. 평생 사랑했던 그 길로. 바람이 불었어요. 풀들이 흔들렸어요. 아름다웠어요. 이제 다시 살 수 있어.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주의 공기가 맑았어요. 오름 정상에 올랐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푸르고 넓었어요. 저는 팔을 벌렸어요. 아! 소리쳤어요. 해방의 외침이었어요. 메아리가 돌아왔어요.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평화로웠어요. 저는 다시 웃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은지가 제주로 이사했어요. 아빠, 저 서울 그만두고 제주에서 살래요. 정말? 네.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고맙다, 딸. 은지는 제주에서 사회복지사 일을 찾았어요. 제주시 복지관이었어요. 우린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집은 다시 따뜻해졌어요. 아빠, 아침 드세요. 응, 고맙다. 은지가 만든 밥이었어요. 맛있었어요. 아빠, 오늘 오름 가세요? 응, 갈까봐. 저도 같이 갈게요. 그래? 네. 아빠 연구 도와드릴게요. 저는 기뻤어요. 우린 함께 오름에 갔어요. 새별 오름이었어요. 아빠, 여기 정말 예쁘네요. 그렇지? 아빠가 평생 사랑한 곳이야.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왜 이 땅을 지키려 했는지. 응. 우린 정상에 올랐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아빠, 바람이 시원해요. 그렇지? 저는 평생의 연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름 기록들이었어요. 4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었어요. 은지가 도왔어요. 아빠, 이거 블로그에 올리면 어떨까요? 블로그? 네. 요즘 사람들 블로그 많이 봐요. 아빠가 할 수 있을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린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건호의 오름 이야기였어요. 제주 오름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사진도 올렸어요.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유익해요. 오름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됐어요. 댓글이 달렸어요. 저는 기뻤어요. 내 연구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한 달 후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어요. 건호의 제주 자연이었어요. 오름을 직접 다니며 영상을 찍었어요. 은지가 편집했어요. 아빠, 구독자 1000명 됐어요. 정말? 네.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는 놀랐어요. 77살의 유튜버가 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오름을 봤어요. 지난 시간이 떠올랐어요. 태성 내 가족과 함께 살던 때, 모욕당하고 절망했던 때, 눈물이 났어요. 아빠, 왜 우세요? 은지가 옆에 앉았어요. 아니야. 그냥 지난 시간이 떠올라서. 힘드셨죠? 응, 많이. 이제 괜찮으세요? 응. 내가 있으니까. 은지는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저 항상 아빠 편이에요. 고맙다, 딸. 저는 중얼거렸어요.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구나. 네. 아무것도 아니야. 석 달 후 태석이 아린과 함께 제주로 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왔어? 네. 아버지 뵙고 싶어서요. 그래. 우린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은지가 만든 저녁이었어요. 아버지, 유튜브 봤어요. 그래. 구독자 5,000명이더라고요. 대단하세요. 고맙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알아.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 잘해봐. 태석과 아리는 이틀 있다 갔어요.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시간이 필요해. 저는 매일 오름에 갔어요. 연구를 계속했어요. 영상을 찍었어요. 사람들과 소통했어요.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은지와 함께 새별 오름에 올랐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나를 버리려 한 사람도 있었고 나를 지키려 달려온 사람도 있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다. 나는 이제 그 마음을 믿고 다시 살아간다. 일기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행복해.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땅도 지켰고 새로운 삶도 시작했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지와 함께 산책했어요. 오름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우린 계속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오름의 풀들이 흔들렸어요. 아름다웠어요.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평화로웠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은지를 봤어요. 은지도 저를 봤어요. 우린 웃었어요. 함께.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지키려는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